자, 포토샵. 포토샵을 드디어 조금 배워봅시다. 오늘 기초를 배울 건데, 포토샵을 알아야, 2D 프로그램 좀 다룰 줄 알아야 영상을 좀 더 멋있고 풍부하고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중간중간 포토샵을 들어갈 거예요. 같이 중첩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은,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초에 다른 그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요, 오픈해서 열으시면 돼요. 저렇게 찾아서, 여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혹은 그냥 그 저 빈 공간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드롭다운 시키면 됩니다. 그 이미지를. 그러면 저렇게 작업할 이미지를 열 수 있고 새 그 창을 만들어 볼게요. 새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 건데 파일에서 뉴. 네, 그러면 이렇게 새 창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지금 위사이트가 1920-6080인 거는 이제 영상 사이즈 제가 외우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좀 프리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단위들을 픽셀 퍼 인치, 그러니까 픽셀로 맞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커져요. 자, 레졸루션은 72 정도, 요 정도 세팅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OK 누르면 새 창이 생길 겁니다. 빈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금 레이어 창이 있어야 돼요. 레이어 창이 기본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없기 때문에 레이어스를 찾아서 눌러가지고 저렇게 레이어 창을 꺼낼게요. 어, 레이어는 우리 좀 프리미어 할 때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층층이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작업이죠. 위에 있는 게 먼저 보인다. 제가 늘 강조하죠. 자, 요거를 이제 선택 영역을 잡을 건데 저는 뭐 늘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만 그 포토샵은 셀렉션이 90%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영상 쪽 그 리소스 만들 때는 저런 셀렉션 툴이 되게 중요해요. 저건 이제 그 렉탱글 마키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가 선택 영역이 잡힌 거예요. 셀렉션 영역이. 그러면 이제 뭐 이걸 컨트롤 C에서 카피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든 저 새 도큐먼트 그 부분으로 컨트롤 V 하면 저렇게 그 저 영역이 페이스트가 될 겁니다. 붙여넣기.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 창을 보시면 저렇게 강아지 얼굴이 레이어 1 해서 생겼죠. 쌓였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계속 합성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결국은. 자, 셀렉션 영역. 포토샵은 셀렉팅이 거의 90%다. 셀렉션 영역을 잘 잡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50%인데 요거를 이제 확대 축소. 이미지를 실제 크기를 막 확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만. 자,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를 혹은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창 자체를 키웠다 줄였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미지랑 같이.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누르고 플러스,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창 자체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 플러스로 조금 키워놓게. 작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작업할 때가 많으니까. 자, 다시 셀렉션 영역을 잡았는데 특정 영역을 빼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 눈 쪽에 저희가 빠졌을 거예요. 자, 눈 영역을 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고 너무 많이 했지만 Alt 눌러서 저렇게 영역을 뺄 수도 있고, 반대로 더하는 거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요. 이거는 이제 셀렉팅 하는 그 툴들은 전부 요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Shift는 더하기, Alt는 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영역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Shift는 더하기, Alt는 빼기, 두 개 이제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패더 값, 요 패더 값을 늘 유의하셔야 돼요. 상단에 있는 요 패더 값. 요게 이제 경계면을 약간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경계면의 패더 값을 좀 주고, 이건 먼저 주고 항상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았죠? 모서리가 둥근데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카피해서
예, 이쪽에 불러와 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레이어는 지우고.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경계면이 뿌옇게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페이스트가 됐죠. 자, 그러니까 페더가,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저 페더 수치가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셀렉션 영역을 잡는 게 좋아요. 예, 보통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많은데 실수로 넣어서 작업하면은 다시 작업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모디파이에서 좀 수정할 수는 있는데 예,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고. 자, 요거 그 밑에 있는 일리프티컬 마키인데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고 모양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알트 누르고 하면 저렇게 빠지고 시프트 누르면 더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다. 자, 요번에 배울 건 라쏘. 자, 라쏘는 이렇게 내가 그려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는 기능이에요. 자, 이걸 누르고 있으면 폴리고널 라쏘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걸 툭툭 찍어가지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는 겁니다.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첫 번째 점이랑 이어집니다. 마무리할 때 딱 첫 번째 위치 안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폴리고널 라쏘로 비슷하게 이렇게 툭툭툭 찍는 거예요. 그냥 쏘는 좀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그 첫 번째 찍었던 점이랑 딱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눈을 컨트롤 C 하고 여기로 컨트롤 V로 불러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동 툴을 선택한 다음에 저 십자가가 이동 툴이죠. 자,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네, 결국은 이 과정을 뭐 계속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합성하는 거죠. 영상, 아니 그 이미지를. 이렇게 요거를 이제 레이어를 정리해서 영상 쪽으로 가져가서 리소스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T를 누르면 자유변형 틀인데 레이어는 잘 선택해 주시고 지금 눈 레이어를 선택해야 돼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얘를 자유변형 틀인데 이렇게 뭐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였다 뭐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얘를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콘 저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변했을 때는 저렇게 회전도 돼요. 자,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맞춰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 확대하면은 여러분 확실히 이미지는 저렇게 픽셀이 깨질 수 있죠. 자, 다른 그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 배경이랑 이미지 객체랑 색이 선명하게 분리될 때 요럴 때 쓰는 툴들이 있어요. 사실 선명하게 분리 안 돼도 쓸 수 있는데 테스트용이라 지금 결과물이 잘 나와야 돼서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일반적인 사진, 오브제가 있는 사진을 쓰시면 돼요.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라 좀 억지스럽죠. 보면은 자, 새 그 도큐멘트를 다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그리고 뭐 요거는 1920, 1080은 이제 영상 사이즈지만 연습시키려고 한 번 더 했고. 자, 이번에 배울 그 셀렉션 툴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유용한 툴이죠. 작업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는 매우 유용한 툴인데, 네, 저렇게 삼총사가 있는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저도 이게 나온 후부터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포토샵은 셀렉션 영역을 잘 잡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 화면에 대고 저렇게 드래그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따줘요. 저렇게. 뭐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거의 그러니까 기본 작업 정도는 돼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카피해서 아까 우리 새 창에 가져다 놓고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그러면 저렇게 좀 아직 작업이 덜 된 데가 있죠. 이런 데만 뭐 좀 폴리고널 라서로 따로 따든가 뭐 매직 툴로 뭐 선택을 하든가 어쨌든 셀렉션 영역을 다시 잘 잡아가지고 요거를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기본적으로 잡고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좀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 같은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을 볼게요. 이 친구는 브러쉬 개념이라서 얘도 이제 그 대괄호로 그 브러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저렇게 선택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디테일 작업은 다시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브러쉬 크기를 맞춘 다음에 저렇게 쭉 드래그해서, 물론 셀렉션 영역들은 다 그 Alt Shift 기능이 없기 때문에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목 있는데 저기 빼기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저렇게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매직 툴. 매직 툴 중에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을 좀 설명을 할게요. 물론 매직 툴로 이렇게 마술봉으로 찍으면 그 부분이 선택 영역이 잡히는데, 컬러 레인지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저렇게. 그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저렇게 스포이드가 되는데, 저걸로 제가 노란색만 선택을 할 거예요. 바탕이죠. 그래서 저걸 선택을 하면은 툭 찍어요. 그럼 저 노란색 바탕 부분만 다 선택이 돼요. 저렇게 흰색이 선택된 부분을 의미해요. 자, 퍼지니스로 흰색과 그 검은색 색상을 이렇게 잘 나누고, 그러니까 저 흰색 부분이 선택이 지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OK를 누르면은 저렇게 오브젝트만 빼고 외곽이 다 선택됐죠. 그러면은 저렇게 노란색은 다 선택되다 보니까 아까보다 디테일은 훨씬 좋죠.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오브젝트랑 배경이랑 지금 너무 잘 분리가 돼 있죠, 색으로. 이런 상황일 경우에. 자, 컨트롤 쉬프트 I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킨 다음에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 반전, 컨트롤 쉬프트 I. 자, 그리고 색을 그냥 칠하는 방법을 배울게요. 자, 지금 셀렉션 툴을 잡아놨는데 에디트, 필, 그리고 저게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일 경우 OK를 누르면 저렇게 색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혹은 저 버켓 툴, 저 포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일 때, 저 툴바 맨 밑에 있는 그게 흰색일 때, 그 위에 있는 게 포그라운드 컬러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흰색일 때는 저렇게 그냥 또 다른, 이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포그라운드 컬러 색을 Alt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Alt 딜리트. 포토샵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셀렉팅 하는 방법이랑 그 색 채워 넣는 법, 변형하는 법 알아봤는데, 영상에 꼭 필요한 그 포토샵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